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55세가 아니, 얼마 전까지 뼈대 있는 종갓집의 맏며느리였던 사람입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 하나만 믿고 시집어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제 이름 석자를 잃어버린 채 오직 종갓집 며느리라는 타이틀만 달고 살았습니다. 1년에 제사만 12번, 명절이면 친척들 수십 명이 몰려오는 그 거대한 저택은 저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손에 물마를 날 없이 뼈가 부서져라 이랬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선과 조금만 부족해도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매서운 불호령뿐이었죠. 남편이라는 사람은 장손이라는 자부심에 취해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제가 부엌에서 땀 흘리며 전을 부칠 때면 거실에서 친척들과 희희낙마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이 집안을 일으키고 조상들을 모셨지만 그 누구도 제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만삭의 몸으로 제사상을 차려야 했고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제사가 겹친다는 이유로 상갓집에 늦게 가야만 했던 그 한 맺힌 세월들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바뀌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갉아먹으며 시댁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그 지독한 인내의 끈이 마침내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혼자서 산더미 같은 음식 장만을 하고 있던 저에게 다가온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분노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평소처럼 묵묵히 참아낼 줄 알았던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쌓이고 쌓인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아야겠다는 절박함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가며 정성껏 차려낸 제사상 앞에서 저는 이미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상을 찬찬히 훑어보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애미야, 너는 30년을 넘게 내 밑에서 배웠으면서 아직도 전 색깔 하나 곱게 못 맞추냐? 친정에서 그리 가르치더냐? 근본이 없으니 제사상 하나를 제대로 못 차리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온갖 멸시를 견뎌왔지만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모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지금 저희 부모님 욕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틀린 말 했냐? 이 귀한 종갓집 재상에 한 집을 내놓고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떠? 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지난 30년간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친정 부모님 임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제 자신의 처절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서늘한 분노가 제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과 삿대질하는 손가락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고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더 이상 단 1초도 버틸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올가매고 있던 참아야 한다는 굳건한 족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나 몰라라 했던 사람이지만 적어도 돌아가신 처가 부모님이 모욕당하는 이 상황에서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기대였죠. 하지만 남편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이쑤시개를 입에 몬 채로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좀 명절 아침부터 왜 또 유난이야. 당신이 그냥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분위기 초치지 말고 빨리 제사나 지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뚝 하고 무언가 완전히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인간은 나를 아내가 아니라 그저 자기 집안에 쓸만한 노예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구나. 내 부모가 능욕을 당해도 그저 자기 심기가 불편한 것만이 중요한 이기적인 괴물이었구나.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편을 믿고 버텨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가엾고 한심해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난? 분위기를 초쳐? 제가 실성한 사람처럼 미친 듯이 웃어대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주변에 있던 친척들까지 일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고 저는 천천히 굽혀져 있던 허리를 곧게 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놓여있는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제기들과 제가 밤새워 부친 전, 정성스럽게 깎아놓은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거대한 제사상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조상신을 모신다는 명목하에 산 사람의 피와 살을 파먹으며 유지되어 온 이 위선적인 집안의 상징물이 너무나도 역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현이 미쳤나? 어디 신성한 제사상 앞에서 제정신을 놓고! 라고 소리치는 순간 저는 있는 힘껏 제사상의 모서리를 잡고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우당탕탕, 과장창! 거대한 굉음과 함께 30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억압의 상징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고급 목기로 만든 제기들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제가 피눈물로 지져낸 전과 고기 산적들이 거실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향로가 엎어지며 뜨거운 재가 쏟아졌고 정성껏 따랐던 맑은 청주가 바닥에 흥건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전현이 드디어 미쳤구나! 우리 집안 망한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사색이 되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라며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살깃든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미쳤다! 30년 동안 너희 집안 종년 노릇하느라 내 부모 임종도 못 지킨 내가 진짜 미친년이지! 조상? 웃기지 마! 죽은 귀신 밥 차려주느라 산 사람 피 말려 죽이는 게 너희 집안 전통이냐? 이제부터 너희 집 귀신은 너희들이 알아서 모셔! 나는 이제 이 지옥 같은 종갓집에서 퇴근한다! 제 단호하고도 폭발적인 사자 후에 거실에 있던 수십 명의 친척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제사 음식들을 짓밟으며 저는 당당하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을 짓눌러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나며 날아가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